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기다렸던 파월의 입이 열리긴 열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조금 출렁출렁 거렸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오늘 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기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소식, 파월의 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은 빅스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나왔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장을 살짝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약세로 쭉 떨어져서 마무리가 된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 했나 봤더니 금리 인상 조절엔 나서긴 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갈 길은 남았다 이렇게 말하며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데이터를 보고 추후 정하겠다 이러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조금 걱정을 했고, 그리고 점도표도 나왔는데 7명의 위원은 내년 금리가 5.25 이상일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에 베이비 스텝 2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예상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걸 뒤집고 추가 상승이 있겠구나, 최소한 베이비 스텝 3번은 하겠구나 이러한 예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점도표 예상이 4.6%였지만 5.1%까지 쭉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여전히 완벽한 피봇은 아직까지 조금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오늘 우리도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에는 조금 반영하는 시간이 많이 짧기 때문에 진짜는 두 번째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는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더 이상 금리는 큰 악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이러한 얘기를 했더라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확률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보합권 아니면 다시 반등이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런 상황에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돌아오나 싶더니 다시 12월 들어서 1조 원이나 매도하는 외국인, 뭘 그렇게 팔고 있나 봤더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에코프로비엠, LG노텍 이렇게 5가지를 순서대로 가장 많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환율도 어느덧 1300원까지 와서 추가 하락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는커녕 다시 또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봤을 때 외국인 주도의 산타랠리 기대감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FMC에서도 비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산타랠리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 않겠니? 라는 예상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IMF, 한국 부동산 힘들다. IMF에서 부동산 전망 또 하네요.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과도하게 지금 가격은 높은 상황이며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소리네요. 그렇다면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가격 불일치가 상당히 크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추세를 많이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주택 가격만 혼자 먼저 가버려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주택을 쉽게 사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IMF는 아마도 조금은 길게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본다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도 한국 집값이 많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91년부터 96년까지 33%나 하락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91년부터 2006년까지 진짜 긴 기간 동안 무려 45%나 급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이번에도 그냥 1, 2년 빠지고 마는 게 아니라 한 4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을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배당 받으려면은 27일까지 매수. 올해 배당을 받으려면은 27일까지 매수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30일은 휴장이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3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월화수목하고 장이 끝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연말이 코앞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그리고 내년 1월 2일에는 오전 10시에 이제 2023년 증시가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주리분들 중에서는 이제 배당 받으려고 지금 같은 시기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배당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고배당주는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팔아라, 그 흐름이 배당주에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7일이 지나고 28일날 배당락이 배당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10% 받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주가 하락은 13%, 15%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물론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보통 회복하는 흐름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 또한 100%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단순히 배당 투자를 단기간으로 노리는 거는 조금은 이제는 타이밍이 좀 지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금투세 결론이 안 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금투세가 뭔가 봤더니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은 20%의 세금을 걷어가고, 그리고 3억을 초과하면은 25%를 내는 제도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 정도 벌면 내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투자감도 커지고 우리 나중에도 주식 투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코시국처럼 이제 증시가 대세 상승장 이런 게 나타난다면은 연간 5천만 원이 정말 커 보이겠지만 3년 내내 적자 내다가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벌어도 그 와중에 또 세금으로 뜯기면 정말 억울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2년 유예를 하려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도 2년 유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요즘은 카본 매트가 유행.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요즘 수면 양말에 난방 텐트를 쓰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11번가의 트렌드를 보면은 난방 텐트, 단열 시트, 방풍 비닐, 네이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으며, 특히 텐트 거래액이 크게 늘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카본 매트, 그러니까 전기장판이 아니라 카본 매트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 전기장판을 쓰면은 전자파 걱정이 컸죠. 그런데 카본 매트의 장점은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바로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조금 더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카본 매트가 요즘은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극한의 짠테크 열풍. 고금리 고물가의 상황에서 짠테크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2만 원이 그냥 넘고, 그 다음에 붕어빵 또 한 마리에 1,000원이니까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자의적 타의적 짠테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요즘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게 기분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실질 소득은 1년 만에 5% 급감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이 1년 사이에 5%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팍팍함을 느끼는 게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는 거겠죠. 결국은 단 몇 년만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절약이 최대의 재테크다, 이 말이 가장 유행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불과 얼마 전만으로도 플렉스 문화니 그런 게 있었는데, 세상 모든 거는 돌고 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청약 통장도 해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 통장을 올해 넣었다면 꽤 큰 돈이 들어있겠죠. 저 길이 또 1,000만 원 넘게 들어있는 청약 통장이 있는데, 지금 같은 시국에 사실 이 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분양이 여기저기서 뜨고 있는데 청약 통장이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해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특히 이자를 내야 되는 대출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어차피 부동산 시장이 돌아오려면은 방금 전에 IMF도 몇 년 걸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몇 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자를 5% 넘게 주느니 그냥 해지하고 이거를 바로 갚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한 행동인가 못한 행동인가 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기릿은 뭐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젠가 부동산 시장이 돌아오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 그리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큰 기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긴 한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걸 바로 큰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러한 대출을 갚으면은 당장 내가 큰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통장을 해지해서 대출금을 갚는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데 취소하는 거는 조금은 아쉽지만, 하지만 정말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은 이러한 선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그냥 미래의 가능성이 조금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오긴 올 테니까요. 그 부분은 살짝 아쉽다, 이 정도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mRNA 항암제까지. 모더나가 최근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바로 코로나를 잡으려고 시작된 mRNA로 만든 항암제의 임상 결과가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임상 2상이긴 하지만 내년에 3상을 시작한다고 하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은 이제 암도 불치병이 아닌 암도 정복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코앞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지난번에 쏜 다누리 기억하시나요? 벌써 4개월 반이나 지났으며 17일날 달 궤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시간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오는 17일 당장 이틀 뒤입니다. 그때는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1차 진입기동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 천천히 날아가서 그냥 슉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맞춰야 해서 엄청나게 고난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니까 꼭꼭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세상이 신기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맥도날드에서 굳이 번거롭게 따로 계산을 안 해도 되고 하이패스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맥드라이브 말하는 거겠죠. 참고로 스타벅스도 한번 찾아보니까 과거에 하이패스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지는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맥도날드 특히 맥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갈수록 모든 게 편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중에는 기름값도 그냥 하이패스로 결제를 하고 또 자동차 위반했을 때 범칙금도 하이패스로 결제하는 등 모든 것들이 통합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5년간 고독사가 무려 1.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독사의 남성 비중이 무려 80%가 넘는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남자가 조금 더 외롭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5060 남성이 많은 걸 봤을 때 이 나이대의 대처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깔끔한 대책 꼭꼭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죠. 한국전력 그리고 튀르키예 원전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튀르키예와 함께 40조 원에 달하는 수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들어도 야 이제 원전 끝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런데 이 원전이 이렇게 달릴 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런 걸 봤을 때 야 세상 모든 건 돌고 도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 꼬리를 계속 무는 원전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주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좋은 결과 있기를 그리고 실적도 빵빵 터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2022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뭘까요? 1등은 바로 2153%가 오른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합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혹시나 내가 이 주식을 실수로라도 매수를 했다면 무려 1년도 안 되는 정확히는 3개월도 안 됐습니다. 3개월 만에 20%나 아니 20배나 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등은 뭔가 봤더니 카나리아 바이오 1400%, 3등은 1200%인 노트스, 4등은 1182%인 공구먼 이렇게 4가지가 그냥 기본으로 10배는 찍었고 가장 많이 오른 거는 21배나 오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테마주의 큰 특징은 물리면은 평생 못 나온다는 거겠죠. 하이드로 리튬도 왼쪽에 보다시피 반토막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이미 카나리아 바이오는 고점 대비 71%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렇게 급등하는 기업들 우리가 당장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과연 내가 이 주식을 사서 혹시나 물리면은 이걸 탈출이 가능한가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다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서 번 돈 테마주에 털리는 건 너무나 아쉽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유럽에서 삼성 TV를 못 팔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삼성전자의 8K TV의 최대 수요처는 바로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 8K의 판매가 막히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바로 에너지 효율 지수라고 합니다. 환경에 민감한 유럽이 깐깐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8K TV는 에너지 효율 지수에서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4K UHD TV와 함께 똑같은 효율 지수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TV가 크고 그 다음에 8K면은 성능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에너지도 조금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TV가 아직까지는 이 기준을 못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판매가 막히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가 봤더니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줄이면은 에너지 효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밝기가 줄어들면은 결국 화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왜 우리가 굳이 8K를 써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문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8K TV가 그렇게 큰 인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4K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야 이때까지 내가 본 TV는 TV가 아니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런데 4K와 8K를 비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 다 좋은데 아 얘는 조금 더 좋구나 이 정도로 느낀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8K가 그렇게 크지 못하고 있고 또한 8K TV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8K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콘텐츠도 그렇게 빠르게 생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로 치면은 수소차 같은 거 아닐까 시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 삼성 TV를 못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빠르게 대처가 나와서 유럽 시장을 계속 먹어치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G엔솔 내년 2분기에야 반등. 요즘 LG엔솔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예측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시가총액 2등 기업이니까
꼼꼼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NH투자증권은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은 LG엔솔에 대해서 내년 2분기 IRA 법안이 활성화되어야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조금 약하겠지만 상승 추세는 유지한다며 목표 주가 61만원은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일단 내년 1월에 우리 사주 3.3%가 풀립니다. 이 부분도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 팔고 싶을까요? 그러니 그때까지 주가가 약세일 수밖에 없고, 혹시나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는 게 조금 더 싸게 살 확률이 높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전기차 수요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또 테슬라가 반등을 할 거고 바로 그때가 LG엔솔을 사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같이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